수십억 원이 든 포항시 음식물 배수 처리장이 처음부터 엉터리로 설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양악 게임 피아노가 사문진 나루토로 들어온 사실을 기반으로 한 다큐 뮤지컬 귀신통 납시오가 내일 대구에서 공연됩니다. 올해 산 중생종 사과 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만 수출 대신 수출 주력 시장이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육아 정보를 전해드리는 아이토크. 오늘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올바른 독서 습관을 들이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 아침보다 서늘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2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아침 공기가 더 서늘해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어제 아침보다 4~5도가량 기온이 내려가 있는데요. 현재 기온 봉화는 10.7도, 안동은 12.7도, 대구는 17.1도로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따뜻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또 오늘과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동풍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십억 원이 든 포항시 음식물 폐수 처리장이 처음부터 엉터리로 설계됐다는 의혹이 시의회 조사 과정에서 제기되었습니다. 12억 원이 넘는 추가 공사비도 환경관리공단과 공법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79억 원이나 들이고도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포항시 음식물 배수 처리장. 설계 당시부터 수질 설계 기준을 엉터리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질 분석 결과서에는 부유 물질이 리터당 90에서 700mg이라고 해놓고 정작 설계 기준서에는 10.3mg으로 잘못 적용했습니다. 또 설계 당시 하루 최대 174톤의 폐수가 유입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설계 기준을 120톤으로 낮게 설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전처리 시설이 안 되니까 후처리 공정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실패작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실패는 전적으로 설계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더구나 공법사의 제안서와 사업 설계서가 서로 상충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공법사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과 설계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공단과 공법사, 설계사에 대한 책임 추궁이 따랐습니다. 성능 보증 확약서에는 수질 보증 기준에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공법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현재 설비 보완을 위해 12억 원의 돈을 공단 측에 더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가되는 비용이나 모든 부분도 이 공법사가 부담하는 걸로 합약서를 받아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을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죠? 포항시는 중요한 사항의 설계 변경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할 거고 그런 내용 버렸지만은 중간에 가다가 부재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부합할 경우라고 하실 때 버려서 하면 됐습니다. 총체적인 문제점이 속속 밝혀지면서 음식물 폐수 처리장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책임 규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폭발 사고로 순직한 고 남호선 경감과 전현옥 경위 연결식이 오늘 오전 열립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 30분 대구 남부경찰서 마당에서 대구지방경찰청장으로 폭발 사고로 순직한 고 남호선 경감과 전현옥 경위의 연결식을 갖습니다. 연결식에는 유족과 동료 경찰 등 경찰 직원과 각급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예천군 상림면의 한 다리에서 73살 김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5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김 씨의 부인 71살 권모 씨와 50살 임모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 김 씨는 중상을 입어 인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 사랑운동 시민회의가 오늘 오후 엑스코에서 대구 사랑운동 추진 상황 점검과 더불어 2013 세계에너지 총회와 제33회 전국 장애인 체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담장 넘어 사랑의 시민운동과 대구 자랑운동 등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과 영남권 신공항 건설 및 K2 이전 등 대구 발전 현안 사항을 논의합니다. 특히 세계에너지 총회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다큐멘터리와 뮤지컬의 형식과 특징을 합친 다큐 뮤지컬이 내일 대구에서 공연됩니다. 이 서양 악기인 피아노가 사문진 나루토를 통해 우리나라에 유입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립극단 단원과 대학생들이 피아노가 우리나라에 처음 유입된 1900년 당시에 사문진 나루토를 배경으로 피아노를 처음 접한 충격과 변화상을 노래와 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대도 가로 세로 21m짜리 피아노 건반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내일 첫 선을 보이는 뮤지컬 귀신통 납시오는 피아노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뮤지컬 요소를 접목한 다큐 뮤지컬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가 성교육용 다큐 뮤지컬을 선보인 적은 있지만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작품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서양 문물과 전통과의 충돌로 빚어지는 사람들의 어떤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작품의 연출 의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뮤지컬 1세대이자 국민 가수인 윤복희 씨가 피아노 정령 역을 맡아 신비한 노래로 극 전반을 이끌어 나갑니다. 피아노라는 악기를 소재로 하고 있고 그동안 다루지 않은 신선한 주제인 만큼 앞으로 흥행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가도 된다. 왜냐하면 피아노라는 거는 세계적인 거잖아요. 근데 100년 전에 우리 조선에서 받아들였을 때 이렇게 리액션이 우리가 나왔다 하면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거예요. 뮤지컬 배우 강효성 씨가 더블 캐스팅된 다큐 뮤지컬 귀신통 납시오는 내일과 모레 저녁 7시 반에 화원동산 야외 무대에서 공연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제3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반 대구 스타디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이날 개막식은 16개 시도선수단과 초청 인사 등 2만 5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축제로 진행됩니다. 특히 신매역에는 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버스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체육대회 기간 교통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회 첫날인 다음 주 월요일은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대구 스타디움 주변 도로에 차량이 통제됩니다. 다음 달 2일 오전 6시부터 4일 낮 2시까지는 대구 혁신도시 인근도로 왕복 6차선 가운데 중앙선 쪽 4차선이 전면 통제됩니다. 또 다음 달 4일 오전 9시 반부터 11시까지 대구 스타디움 주변 도로에 마라톤 경기 진행 방향 편도 2차선이 통제됩니다. 대구시는 개회식 당일 곳곳에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한편 시내버스 4개 노선 66대를 대구 스타디움까지 연장 운행할 예정입니다. 올해산 중생종 사과 수출이 시작됐습니다. 대만 수출이 재개되리라던 기대가 무너지면서 수출 주력 시장이 홍콩과 싱가포르 등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사과의 수출선이 홍콩과 싱가포르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적된 사과는 모두 15톤, 싱가포르 12.6톤, 홍콩이 2.4톤입니다. 안동무역은 이번 수출에서 세척과 살균을 거쳐 낱개로 포장한 세척 사과를 선보였고 선과에서도 나라별 소비 취향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그 시장적 특색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소가 위주로 저희가 수출을 하고 있고요. 홍콩 시장에는 대과 위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척 사과의 수출가는 2.5kg 한 상자에 9,000원, 내수보다 2,000원이나 높습니다. 다음 달부터 후지가 출하되면 홍콩은 매주 8.4톤, 싱가포르는 격주로 12톤씩 수출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안동사과의 수출 물량은 대략 600톤, 작년산보다 35%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대만 수출이 재개되면 수출 물량이 500톤 정도 더 늘어나겠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검역 관계가 훨씬 더 까다로워졌고요. 대만 업체 입장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어떤 그 개선의 여지 노력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좀 어렵습니다. 안동시는 대만 수출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시장 개척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에 이어서 올해 베트남, 싱가포르 시장으로 그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또 현지도 홍보 판촉 행사를 통해서 수출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동남아 사과 시장을 두고 벌어지는 한중일 3국의 주도권 다툼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잔류농약 문제 해결을 앞세운 정부 차원의 대응으로 대만 시장을 석권했고 중국은 한국산의 3분의 1 가격으로 동남아 최대 규모인 인도네시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사과 수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로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의성군 담북면 일원에서 무인 헬기를 이용해 사료작물을 파종하는 시연회를 갖습니다. 무인 헬기를 이용해 파종을 할 경우 벼가 서 있는 상태의 논 위 3, 4m 높이로 비행하며 20분 동안 1헥타르에 파종할 수 있어 일반적인 살포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면적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농업용 무인 헬기는 지금까지 병해충 방제와 벽시 직파 등에 활용돼 왔지만 앞으로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과 재배 면적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제33회 대구광역시 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 학술 부문의 하영호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예술 부문의 김모건 현대건축사 사무소 대표와 신재천 한국영화인 대구경북협회장, 문학 부문의 권영세 아동문학가, 언론 부문의 김신곤 영남일보 동부본부장, 체육 부문의 임수원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등 모두 6명입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상은 지역 문화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난 1981년부터 시상해왔습니다. 독서의 계절 가을, 어린이들이 책을 읽기에도 제격인 듯합니다. 이 전문가들은 어린 시절의 독서 습관이 성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아이들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책을 읽어주는 선생님에게 시선을 고정합니다. 평소 책 읽기에 흥미가 없던 아이들도 이렇게 집중을 잘 하는 이유는 목소리의 높낮이를 달리해 재미있게 읽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맞춰선 안 될 사과가 되기도 합니다. 독서교육 전문가들은 감정 없이 읽어주는 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부모와의 교감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아이는 엄마한테 원하는 게 엄마의 사랑과 스킨십이에요. 그 책을 읽을 때만큼은 엄마가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읽으시니까 아이는 그게 좋아서 책을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만 3살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책을 장난감으로 여기게끔 하는 것이 독서 습관을 들이는 첫걸음입니다. 만 3살부터는 과일, 동물, 자동차 같은 관심 분야에 따른 책을 골라주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모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한테도 그냥 막 앉혀서 억지로 책을 읽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꺼번에 많은 양의 책을 사주기보다는 한 권의 책이라도 흥미를 갖고 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3월 달에 읽었던 그 느낌과 불과 아이들은 성장이 그만큼 급격하게 빠르기 때문에 불과 몇 달 사이 후에 또 읽어보면 그 느낌이 상당히 다른 거를 아이들 통해서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책 읽기를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사단법인 228 민주운동기념 사업회는 오늘 오전 10시 30분 228 민주운동기념회관 4층 회의장에서 제13차 228 민주포럼을 엽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당 공천제와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에 대해 경일대 최근열 교수가 주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와 대구 경북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이춘근 대구 경북 연구원 박사가 주제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환경부가 취업을 앞둔 대구 경북 지역 대학생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청춘 환담이란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경북대 글로벌 프라자에서 열리며 청년과 환경 일자리를 주제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민경석 경북대 교수 등이 강연을 하고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 환경 관련 기업들의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기술 전시회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안동 국제탈춤 축제가 꿈꾸는 세상, 영웅의 탄생이란 주제로 내일 개막합니다. 내일 웅부공원에서는 시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성황제가 열리고 축제장 경연무대에서는 축제 시작을 알리는 서제가 열립니다. 탈춤공원과 하회마을에서 열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축제에는 세계 15개 나라 18개 탈춤 공연단이 참가합니다. 국내에서도 13개 중요 무형문화재와 10개 극단이 참여해 탈춤과 마당극을 공연하고 탈놀이 경연대회와 창작탈 공모전 같은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축제 기간에는 제42회 안동 민속축제와 안동 한지축제도 동시에 열립니다. 어제보다 더 서늘한 아침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어제 아침보다 4, 5도가량 기온이 내려가 있는데요. 특히 봉화의 경우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2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이 대체로 맑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대체로 청명한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7도, 낮 기온은 25도 나타내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14도, 김천 10도로 꽤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봉화와 청송의 현재 기온 1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2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물결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공기가 더 차가워지겠습니다. 대구의 기온 13도로 9월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이 되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 사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